네, 터키의 러시아 전투기 격추 사건을 둘러싸고 양국의 설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책임론만 강하게 따지면서 IS 격퇴를 위한 국제 공조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네, 오늘 이와 관련해서 호원대 법경찰학부 이만종 교수 그리고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양욱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보신 것처럼 러시아 전투기 격추 사건을 두고 터키와 러시아 양국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설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계획된 일이었다 이런 주장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극단으로 치닫고 있어요. 예, 일단은 그 터키의 강경한 좀 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터키 같은 경우는 시리아 내에 있는 그 이제 투르크멘족들에 대한 보호 이런 부분들을 이전부터 굉장히 신경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공습을 사실상 그닥 반기지 않는 입장이었는데요. 특히 이번에 그 Su-24라는 그 사실 이제 그 전투기라기보다는 거의 폭격기에 가까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격추를 시킴으로써 지금 러시아는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충격에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감히 자신의 전투기를 공격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네. 실제 그런 것이 일어난 거고 지금 터키 입장은 어떠냐면 자국 세력을 침공하는 어떤 세력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에르도안 대통령은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 이제 총리인 그 다부토올루 총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공격을 한 것은 어떤 특정 세력을 노리고, 그러니까 러시아를 노리고 공격을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푸틴이 하는 말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거의 이제 그 사건이 나자마자 아마 당시에 푸틴이 그 요르단의 그 킹 압둘라 국왕을 만나고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얘기한 것이 테러범의 공범들이 우리의 등을 칼로 찔렀다. 이런 표현까지 굉장히 썼습니다. 그래서 테러범의 공범이라는 것은 바로 그 터키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네네. 사실 이제 터키가 그동안 IS를 도와오지 않았느냐 그런 의혹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말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이 푸틴 쪽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전쟁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아마도 전화를 한 것 같은데 그런 전화를 두 차례나 받지 않았다. 그리고 예. 얘기하는 것은 터키가 공식적인 사과를 하기 전까지는 전화 받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사실 이전부터 이 두 나라 간에는 어떤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저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 상황을 보니까 두 나라 다 전부 이제 동상이몽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오스만 제국이라고 있었어요. 대국이었죠. 대국. 로마 제국이 이제 패퇴한 이후에 오스만 제국이 있었는데 터키의 뿌리가 이 오스만 제국입니다. 오스만 제국인데 이 터키와 러시아는 그동안에 18세기 그리고 이제 19세기를 거치면서 약 6차례 정도의 전쟁을 치렀던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5번째의 전쟁이 이제 크림 전쟁이고요. 그리고 이제 6번째 전쟁에서 5번째 전쟁까지는 러시아가 전부 승리를 못했습니다. 6번째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이제 발칸 반도라든가 그리고 지중해 대양으로서 이제 거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됐던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러시아와 이런 그 뿌리 깊은 그런 그 역사적인 사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는 러시아는 알 아사드 정권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알 아사드 정권의 편이죠. 반면에 터키는 터키 시리아의 반군, 원건 반군의 편입니다. 예. 특히 이제 투르크계 족들이 있는 그런 그 소수민족을 보호하는데 지금 러시아는 IS에게 지난번에 그 러시아 여객기가 격추됐지 않습니까? 예. IS도 손을 봐야 되지만 반면에 이 기회에 반군들을 알 아사드 정권을 힘들게 하는 반군을 손을 좀 봐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양국의 입장을 좀 정리해보면 터키는 교전 수칙에 따라 정당하게 대응을 했다 이거고요. 예. 러시아는 애꿎은 피해를 봤다 이런 입장인데 예. 객관적으로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러시아의 군용기들이 다른 나라를 함부로 침공하는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지역에서는 러시아가 Tu-95라고 그래서 핵폭탄을 쏘는 이제 폭격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기 순찰을 하거든요. 네. 하다 보면 다른 나라 영공으로 그냥 들어가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러면은 사실 영공 침입에 대해서 곧바로 격추시킬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식별 요격이라고 합니다.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적기가 그러니까 그 뭔가 확인이 안 되는 기종이 들어오면은 전투가 옆에 붙어서 일단 사진 촬영을 하면서 이제 증거 같은 걸 수집을 하고 교신을 하면서 우리 공격에서 물러나라 하면서 나갈 때까지 옆에서 계속 쫓아가는 그런 형태의 이제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식별 요격에서 그치지 않고 물러가라 한 다음에 실제 쏴버렸다는 겁니다. 네. 이거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어. 그래서 이미 이제 여태까지의 경우를 봐도 매우 이례적이다. 사실 대한민국 그 영공까지는 아니지만은 방공 식별 구역 안에서 러시아의 이런 군용기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도 똑같이 식별 요격으로 되게 밀어냅니다. 네. 근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터키가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강한 정치적인 메시지를 갖고 러시아에 던진 거하고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결국 그 메시지라는 것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지금 IS에 관한 문제를 놓고 이 러시아가 이렇게 강하게 치고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터키가 굉장히 많은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왜 우리 영공이나 이런 부분을 함부로 지나가서 저걸 하느냐.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전에도 어떤 뭐 시리아 같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러시아가 뭐 시리아로 어떤 물자를 대거나 그럴 때 터키가 영공을 지나가게 해준 적은 꽤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결국 지금 러시아가 하는 일에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이제 한 두세 기 정도로 치면은 한 6번의 전쟁이 있었고요. 예. 그 이제 1585년인가 그때부터 치면은 12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결국 러시아의 그 전략적인 그 위치는 자꾸 남진을 해서 내려와서 부동항을 확보를 하고 마찬가지로 시리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자신들에게서는 중요한 그 중동의 거점 아니겠습니까? 네네. 여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나가려는 것이고 이제 아무래도 터키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견제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긴장 관계들은 앞으로도 어느 정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IS와 터키가 석유 밀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교수님, 이게 증거가 있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터키가 북극 곰의 코털을 건드렸다. 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네. 싶은데요. 나아가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설마 했는데 멍하게 있다가 이제 코털뿐만 아니라 예. 이렇게 코피까지 터트려진 그런 그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굉장히 그 상한 입장인데 사실 IS가 2014년 6월 달에 자칭 국가를 선포를 했습니다. 지금 계산하면 한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급성장을 했거든요. 이 급성장의 배경은 돈입니다. 석유 판매를 해가지고 그 수익금이 굉장히 큰 그 기여를 했는데 그러면 석유를 누가 사줬느냐? 예. 바로 인접 국가인 터키가 IS를 활용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터키는 그럼 증거를 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증은 가지만 확실하게 뭐 증거는 내놓을 수가 없을 것이다. 네.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예. 그것까지는 얘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싶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예. 네.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와 터키는 상당히 지금 그 경악되어 있는 그런 그 상황이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여기다가 러시아가 터키에 대한 경제적인 제재까지 준비 중인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터키의 5번째 교역 상대국이 러시아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터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인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터키의 사과가 없는 한 그 절대로 이런 어떤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푸틴 자체가 내세우는 것이 위대한 러시아를 이제 다시 한번 부활시키겠다 강국으로 이런 기치를 펴면서 시리아에 대한 어떤 공습을 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터키가 공격을 했다. 예. 근데 러시아가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 이럴 경우는 그야말로 푸틴의 장기 집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흔들기까지 않겠지만은 굉장히 인기에 커다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터키 상품에 일단 생각할 수 있는 제한적인 금수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터키에 많은 영향을 주기는 할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사실 더 큰 것이 아까 그 보도에 나왔지만은 비자 면제 네. 협정 그걸 갖다 이제 중지하겠다는 얘기를 네. 하는데 이게 갖는 의미가 뭐냐면 터키의 상당 부분의 국부는 그 관광에서 나옵니다. 근데 제1의 그 대상은 거의 독일인들이고요. 네. 두 번째가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한 12% 정도의 그런 인원들이 거의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막강한 경제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여기서 러시아가 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결국은 터키가 사과를 하고
예.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시리아에 그 러시아가 군사작전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방해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게 하는 것이 지금 러시아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주장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은 지금 러시아가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IS를 격퇴하는 데 있어서 좀 지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바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러시아는 날지 말아야 될 곳을 날아버렸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결국 이제 터키 편을 들어줬거든요. 편을 들어주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말리는 시누이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 꼴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그 연합전선의 그 균열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은 러시아가 터키가 잘못한 게 아니고 러시아가 맞을 짓을 했다. 이렇게 이제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의 연합전선은 지금까지의 그런 그 협조적인 그 분위기를 넘어서 상당히 이제 균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은 결국은 어차피 이제 IS라는 그 공동의 적이 있기 때문에 예. 네. 어느 선에서는 서로 합의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IS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60개 나라에 대한 테러 경고를 했습니다. 이 60개 나라의 공통점이 좀 있습니까? 예, 일단은 IS의 어떤 이런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고 IS를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고 공식 회의석상에서 말을 한 나라나 단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60개라고 하는데 60개 국이 아니라 거기엔 유엔과 같은 그런 그 어떤 국제기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60개인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나중에 80개가 될 때가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지금 이제 그 무함마드의 그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의 예언록에 그 보면은 그 하디스란 예언록에 보면은 기독교인들 군대가 80개의 깃발을 들고 올 때 그 아마겟돈 그러니까 최후의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그 80여 개 국가를 채운 상태에서 이 서구의 어떤 지상군이 들어오는 것을 IS는 사실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자꾸 지금 미군이나 혹은 이제 유럽에서 예. 혹은 지금 공격당한 프랑스에서도 지상군이 왜 안 들어가냐 이렇게 자꾸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들어가 봐야 되려 IS들의 자신들의 그 어떤 세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지밖에 않는다. 명분을 주는 명분을 수 준다는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되려 지금 이 싸움의 구도를 예를 들어서 이런 테러리스트 대 어떤 정상적인 국가의 싸움이 아니라 이슬람 대 어떤 십자군의 싸움 이런 것으로 모양새를 만들어서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이슬람인들을 이렇게 봉기하게 하는 것 이게 최종적인 IS의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뭐 60개 국안에 들어갔고 앞으로 이제 80개국 정도로 이제 갖춰지고 하면서 아마 이제 그런 식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IS의 전략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 역시 60개국 안에 포함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수님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이 테러가 일어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테러의 위험은 굉장히 뭐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그 단순히 겁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만반의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9월달에 다비크라는 그 영문 잡지, 선전 잡지죠. 선전 잡지를 통해 가지고 62개 중에 우리나라를 포함을 시켰어요. 네. 이번에 이제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악마의 연합이다. 지난번에 십자군 동맹국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번에는 악마의 연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60개국이 이제 우리 한국을 이제 포함을 시켰는데 단순히 협박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그런 사항 아니고 몇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도 상당히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이번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이제 위협한 게 아니고 2004년도에 알자하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카에다의 당시에 2인자였습니다만은 지금은 실제적으로 알카에다를 이제 지휘를 하고 있죠. 그 사람이 알자지라 방송에 나와가지고 한국을 타격순위 2순위 이렇게 포함을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아랍군으로부터 미국의 동맹이라는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협박을 많이 받았었고요. 네. 또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59만입니다. 59만이고 또 불법 체류자가 21만이다. 무려 80만의 외국인 잠재적 어떻게 보면은 우려자, 잠재적 테러의 우려자, 의심자 뭐 이렇게도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고요.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생적 테러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또 우리나라에 와서 적응하지 못하는 그 부적응한 사람들. 또 사실은 친한 그런 외국인도 있지만
휴한 한국인에 대한 그런 반한 그런 외국인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 의한 그런 테러의 위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IS의 테러 방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또 악랄해지고 있는데요. 사실 자살폭탄 테러뿐 아니라 이제는 생화학 무기까지 동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테러리스트에게 도덕적 한계를 기대한다. 이런 것은 상당히 그 순진한 생각이에요. 이제 테러의 양상은 값싼 전쟁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가고 있습니다. 특히 화생방 그리고 생화학 테러 이런 것은 언제든지 가난한 제3국에서도 얼마든지 제조해가지고 타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사일이라든가 또는 원자 이런 것보다는 이게 화생방 그리고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이제 점증하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약 5천 톤의 그런 생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어요. 지금 DMZ 근처에 지금 포진하고 있는 장사장포의 절반 이상이 방사포나 장사장포의 절반 이상이 전부 이 화학탄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유의하고 또 대비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